현대 센서공학 지문해 봅시다. 기술 지문이고요.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처음인데 익숙한 느낌이 나지?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문단은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걸 예측해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무조건 2번씩 읽어보라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선생님 미리 체크해 놨는데 첫 번째,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는 이라고 말했지. 개념이야, 개념. 이걸 통해서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인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인체나 기기에 물리적 접촉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이다 라고 말해서 결국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는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야. 뭘 이용해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인체나 기기에 물리적 접촉 없이도 센서가 반응하는 거지. 이 센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이용 시설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했지. 결국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거쳤잖아. 감염 이런 걸 통해서 터치하지 않고도 문을 개방하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 그래서 습도 변화를 통해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통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것. 이게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야. 자,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 가보자. 두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일단 이것만 받아올 수 있죠. 전기 회로가 있을 거 아니야. 전기 회로 안에 축전기가 있는 거야.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가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러니까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야. 전기가 뭐냐? 저축하다 할 때 축이야. 쌓는 거야. 뭐를?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인 거야.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인 거야. 그 전극은 바로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라고 나왔지. 축전지는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즉 축전기는 전극 두 개랑 가운데에 뭐가 있어? 수분 유지 기판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축전지는 어디에?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지. 전극이 두 개잖아. 이 두 개의 전극에 전하가 저장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아까 했죠. 그걸 뭐라고 해? 정전 용량이라고 하지. 그러면 전극에 저장된 전하의 용량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센서가 작동하는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가볼게요. 다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고요. 두 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축전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이때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이야. 상부 전극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투습성 소재야. 투가 하는 거야. 뭐가? 습도가, 습기가 투과하는 소재로 된 상부 전극은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센서 외부의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했지. 왜? 투습이라고 했잖아. 습기가 어떻게 된다고? 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외부의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 거야. 이게 상부 전극은.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 마주보고 위치하여 있는데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가운데에 껴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 선생님 다시 봐봐. 전기에 축전기가 있겠지? 축전기 상부, 축전기 하부에 기판이 있어. 가운데 뭐가 있고, 전극이 있어. 그치? 여기는 뭐가 있고? 수분 유지 기판,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게 축전기야. 그러면 전하는 어디에 쌓인다고? 평면의 기판에 두 개에 쌓이는 거야. 그걸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다음. 그럼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에 끌어당기는 힘이겠지. 작은 인력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 등과 같은 방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증착이라는 얘기는 겹겹이 쌓여 있다는 얘기야. 뭐가? 방막은 뭐니? 얇은 막이야. 은박지 나오니 은박할 때 박자가 얇은 박자거든. 얇은 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대. 겹겹이 쌓여 있다는 얘기지. 얘는 뭔데? 작은 인력으로도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중심 내용은 뭐가 되겠니? 여기까지 내용 무슨 내용이 되겠어? 바로 축전기. 그지? 축전기의 구조가 되겠지. 자, 좋아.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써보고 갈까요? 쓱 한번 가볼게요. 정리한 거 가보자. 정전. 자, 보이죠?
좀 글씨가 좀 작나? 좀 크게 볼까? 조금만 크게 볼게요. 자, 축전기 구성 가봅시다. 정전용량 근접속 세트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그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쌓을 축자죠.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두 개의 평면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 근데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니까 이 평면 전극에 저장되겠죠. 다음 상부 전극은 얇은 투습성 소재, 습기를 투과하는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축전기 내부로 들어가는 거야. 외부의 물 분자는 상부 전극을 통해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거야. 다음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보고 위치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고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수분 유지 기판은 부도체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적은 인력으로도 뭐 해야 돼? 물 분자를 끌어당겨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이황화 몰리브덴 같은 방막 소재, 얇은 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구조가 그려지지? 상부 전극, 수분 유지 기판, 하부 전극. 상부 전극은 투습성 소재. 그 다음에 수분 유지 기판에는 얇은 방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보자. 자, 세 번째 문단이면 여기 가보자. 여기서 이제 아마 순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순서가 나오는데 선생님 미리 해볼게.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이라고 했죠. 센서가 켜져야 되잖아. 일단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이렇게 요거 네모를 쳐놓고 시작할게. 여기서부터. 자, 어떤 일이 가보자.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 왜? 거기는 부도체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은 곳이니까. 상하부 전극에는 여기서 1 할게. 여기 1.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 뭐가 형성된다? 전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거야. 양전하가 음전하든 어쨌든 양전극 있지. 평면 상부 하부 전극에 양전하가 갈려.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 뭐가 형성된다?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그다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얘들이 재배열된다. 이거는 말이 좀 어렵지? 문제는 여기가 두 번째.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가 있을 거잖아.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어디 쪽으로?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고. 왜? 여기가 음전하를 띠니까 양전하 쪽이 수분 유지 기판에서 위쪽으로 달라붙어. 만약에 위쪽이 양전하라면 음전하가 위쪽으로 달라붙게 되고 모이게 되면서 분자 내부의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 아까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어디로 간다고? 위쪽으로 간다고 했지? 그러면 양전하를 띠는 원자는 어떻게 되겠지? 위치가 반대 위치가 되겠지?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그 결과 3. 기판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되고 이거 자를게.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의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판 있지? 수분 유지 기판 상하부로 한쪽은 음전하가 한쪽은 양전하가 나눠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도체 표면에 뭐가 형성돼? 전하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럼 부도체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지.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가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뭐라고 불러?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여기까지가 이게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분극이 되는 거야. 분극이 됐어요. 됐지? 수분 유지 기판에 분극으로 인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지? 선생님 아까 몇 번까지 썼니? 4번까지 했지? 이거 5번이 되겠습니다.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다는 거야. 분극이 생기니까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는데 이때 정전 용량 값이 센서가 가지는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된다라고 했어.
여기까지가 여기 밑줄은 하고 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쨌든 여기가 좀 되게 복잡하고 중요해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갑니다. 센서에 센서에 뭐가 공급됩니까?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상부하고 하부 기판이 있지. 나와 있잖아. 상하부 전극이지. 상하부 전극에서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한쪽은 양전하가 모이고 한쪽은 음전하가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어느 쪽이 양극을 띄고 어느 쪽이 음극을 띄는지는 안 나와 있어. 서로 다른 띄어. 그렇게 되고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내에서도 음전하를 띄는 전자가 양전하를 띄는 전극적으로 모이게 되지. 전자는 양극적으로 모이게 되고 또 양전하를 띄는 원자핵은 어떻게? 원자핵은 어디로 가? 음전하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이 재배열되는 거야. 재배열돼. 그러면서 기판 내부에도 분자 간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되고, 이 말은 여기 상쇄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포함되니까 상쇄라는 얘기는 힘이 서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없어지고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애들은 상쇄돼.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고,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의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쪽은 음전하가 되고 한쪽은 양전하가 되잖아. 가운데 있는 애는 상쇄돼. 힘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극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분극이 되는 거야. 이게 분극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 표면, 여기 부도체는 수분 유리 기판이겠죠?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분 유지 기판에 한쪽은 양전하가, 한쪽은 음전하가 이렇게 물리게 돼. 분극이 되면서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부 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전자가 공급됐을 때야. 그럼 여기서는 수분이 감지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센스가 들어오는 거야. 센스가 켜진 거야. 센스가 팍 켜진 거야. 그래서 이때 정전 용량 값이라고 했지. 전극에 있는 전하의 양 값이 센서가 가지는 정전 용량의 기본 값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전 용량의 변화에 따라서 수분의 센서가 작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 용량에서 이 기본 용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수분을 감지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야. 이게 구조가 됐지?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의 전정 용량형 근접선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뭐를 감지하는 거니? 물 분자를 감지하는 거겠지? 가볼게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자. 어떻게 하는지 가보자. 얘는 아까는 전원의 센서에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인 거야. 자, 가자. 물 분자가 공기층으로 확산되어 센서로 이동하면 첫 번째, 물 분자가 공기중으로 확산되어 센서로 이동하면, 여기도 끊어줄게요. 첫 번째, 이동하면 상부 전극을 통하여, 상부 전극은 투습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상부 전극을 통하여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면 물 분자는, 여기 자르게 좀 디테일하게 가자. 물 분자 내부에 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와 양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는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된다? 분극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상부가 양극을 띠잖아? 그러면 전하를 띠는 산소는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양전하를 띠는, 양극을 띠는 수소 원자는 전하를 띠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 분극돼 또 나뉘게 돼. 그럼 처음에도 수분 유지 기판도 원래도 나눴었잖아. 근데 물이 되니까 물이 나오면서 물 분자도 또 나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분극이 되면서, 그럼 양쪽에, 수분 유지 기판에 양쪽에 몰린 전하의 양이, 양전하, 음전의 양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전극에
전하가 저장되는 양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아까 전원 공급할 때 생각해봐. 수분 유지 기판이 분극되니까 더 많은 전하를 저장했지. 근데 여기 한 번 더 물 분자가 또 분극을 했어. 그러면 더 많은 전자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해볼게요. 분극된다까지. 분극됩니다. 분극돼.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 유리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원래 수분 유리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가 수분 유리 기판에 흡착되면 수분 유리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했어. 이에 따라 분극이 더 잘 일어난다고 했지? 물 분자가 양극으로 분극되면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지면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전 용량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까지 자를게. 이렇게 감지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을 넘으면, 여기 6번째, 넘으면 전기회로에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센서 작동하는 순서까지 다 나왔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두 번째 여기 몇 번째 문단이지? 여기 네 번째 문단 있잖아. 네 번째 문단 한 번만 읽어봐. 한 번만 쓱 읽어봐. 이게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연결시켜서 보면, 자, 이게 수능이라면, 선생님도 모의고사 수업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할 텐데, 내신이니까 자기가 해준 거야. 자, 한 번만 다시 보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자, 축전기야. 축전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평면으로 된 전극 2개. 그 사이에 수분 유지 기판이 있지? 여기에 이렇게 축전지가 구성되어 있어. 위에는 투습성으로 돼 있고, 자, 전기를 땅 연결하지. 그러면 양쪽 한쪽은 양전화, 한쪽은 음전화가 되겠지? 그렇게 돼.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 있는 분자들도 어떻게 돼? 갈리게 되겠지? 음전화를 띠는 전자하고 양전화를 띠는 원자핵 사이가 이렇게 싹 양쪽으로 달라붙게 돼. 그럼 경계에 있는 애들은 상쇄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이건 분극이 되는 거야. 분극이 되면 양쪽에 있는 전극의 전하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정전의 기본 용량이 돼. 이 상태에서 수분이 들어오잖아? 그럼 위를 통해서 상부 전극을 통해서 수습성이니까 들어와. 수분 유지 기판에서 인력으로 물 분자를 끌어당기게 되겠지. 그럼 물 분자는 다시 산소와 수소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랑 O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수소는 양극을 띠니까 음전화 쪽으로. 산소 분자는 음극을 띠니까 양전화 쪽으로 갈리는 거야. 그럼 분극이 수분 유지 기판보다 분극이 더 잘 된다고. 유전율이 높지. 그러다 보니까 양쪽 기판에 저장된 정전 용량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정전 용량이 많아지면 감지된 정전 용량의 일정 값을 넘으면 전기회로에서는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 옆에 한번. 자, 여기 한번 가보죠. 자, 물 분자가 공기 중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공기 중에 센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 분자는 상부 전극을 통과하여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되지? 왜? 상부 전극은 투습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흡착된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원자는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나뉘게 돼. 이게 분극되는 거야. 그죠? 분극돼요. 분극의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아, 물이. 그치? 그럼 물이 높으니까 물이 흡착되면 분극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분극이 더 잘 일어나. 그래서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이제 정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이 넘으면 전기 회로가 기계를 어떻게 한다? 작동시키게 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5번째 문단이에요. 자, 다음 가볼게요.
네 번째 문단이었고, 다섯 번째 문단 갑시다. 이후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 아까 물 분자 흡착됐지? 그래서 분극됐잖아. 물 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 인력이 뭐라 그랬지? 끌어당기는 거잖아. 원래 수분 유지 기판에는 인력, 그 물 분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애들이 막 뭐라 해서 쌓여 있다고 했잖아. 그지? 얇은 쌓여 있다고 했는데 그 인력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대.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돼? 탈착된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이제 아까 위에 번호 이어서 가볼까? 여기 6이었으니까 이후 그럼 여기에 7을 갈게. 7. 소재와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탈착된다라는 거야. 탈착되는 거야. 이는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방막 소재에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라고 나와 있지.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방막 소재에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어. 물 분자의 산소 원자,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음전하요, 양전하요? 산소? 음전하요. 그래, 맞아. 여기서 물 분자의 산소 원자도 음전하고 여기 음전하를 띠는 애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라고 했지. 그럼 전기력이면 이때의 전기력은 인력이니 청력이니? 청력. 음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는 청력이 돼버린 거야. 청력 때문에 물 분자를 뭐 하는 거야? 산소 분자를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력을 담당하는 애도 있겠지. 물에서 플러스를 담당하는 애는 뭐야? 산소 말고? 수소지. 수소를 얘랑 끌어당겨서 왔다가 그 다음에 얘의 힘이 더 강해지니까 얘가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 청력 때문에 탈착되는 거지. 이렇게 탈착돼요. 7번째요. 탈착되면 충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도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되는 거죠. 원래 크기로 회복하면서 센서는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된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아까 위에서는 인력이라고 했잖아. 인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인력보다 뭐가 세진 거야? 나중 되면 청력이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탈착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 또 가봅시다.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 감지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방막 소재와 오래 결합하지 못해. 왜? 뭐 때문에? 물 분자는 빠르게 탈착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판에 있는 음전하고 수소의 음전하가 전기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탈착돼. 이는 방막 소재의 음전하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의 전기력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청력이라는 거야. 배척하다 할 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 분자가 탈착하면 이제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이 원래대로 가는 거지. 왜? 물 분자가 분극되는 바람에 정전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정전 용량은 원래 값으로 회복되면서 이제 기본값으로 회복되는 거지. 기본값을 가지면서 센서는 다시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무엇인지야. 얘는 어쨌든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야. 왜? 전극의 전하의 양, 정전 용량에 변화하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구조는 전기회로 연결된 축전기. 축전기는 어떻게?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과 중간에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 여기서 전원이 땅 들어와. 그러면 두 전극 사이가 극이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지 전극을 띠게 돼. 양극을 가지게 돼.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 있는 분자들도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저 위쪽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아래쪽으로 분극이 되는 거야. 분극이 되면 두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정전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때 늘어난 양이 기본 용량이 되는 거야. 여기에 물 분자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상부 전극을 통해서 물 분자가 들어오면 인력에 의해서 수분 유지 기판에 달라붙지? 그러면 산소와 수소, 양전하와 음전하를 띈 애들이 각각 또 분극이 돼.
그러니까 분극이 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율이 물 분자가 커. 그래서 더 많이 분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양 전극에 있는 전하의 용량이 어떻게 돼? 확 늘어나지. 그러면서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 센서가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센서 작동을 했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또 다른 또 수분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빠르게 탈착된다라고 했어. 왜? 수분 유지 기판에 있는 음전하고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 사이에 전기력 때문에, 청력 때문에 얘가 어떻게 빠르게 탈착되는 거야. 탈착되면 늘어났던 정전 용량이 원래 기본 정전 용량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 습도가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된다?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지문은 모의고사 때는 어렵지만 내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봐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갑시다. 자, 한번 가볼까? 축전기를 구성하는 두 전극 중 하나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맞습니까? 상부 전극만 노출되어 있죠.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 축전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도체가 뭐니 여기서는? 가운데 사이에 있는 뭐였어? 가운데 있는 수분 유지 기판이 부도체야.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 이거 맞나요?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 이건 얘기는 아예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가 가지고 있는 분극되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부도체는 양전하고 음전하고 분극되잖아. 이거 분극되는 걸 유전율이라고 했잖아.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커지겠지. 그것만 봐도 반비례가 아니겠지. 이렇게. 얘가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다음. 전극에, 그리고 이 부도체는 전하가 축적되지 않아. 전극에만 축적되는 거지, 수분유지 기판에는 축적된 전하가 없어. 틀렸고요.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번호를 이용하여 습도 변화를 감지한다. 맞죠? 용량 변화, 정전 용량이니까. 감지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을 넘으면 센서에 연결된 기계는 작동하게 된다라고 나와있죠. 이건 네 번째 문단이겠고,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한다라고 했지. 이게 뭐야?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불러? 축전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축전기야. 이렇게. 다음 2번 문제. 요거 잘 봅시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축전기의 구조죠. 상부 전극, 수분 유지기판, 하부 전극. 여기는 투습성이겠고, 여기는 방막 소재가 중착돼 있다고 나와 있었죠. 오케이, 좋아요. 빠르게 인력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하부 전극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 물 분자는 어디를 통해서? 상부 전극을 통해서 축전기 내부로 유입된다. 이것도 네 번째 문단이잖아. 네 번째 문단만 보면 되는 거야. 전원이 공급됐어. 전원이 땅 공급되면 비 내부에서 분자 간의 경계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된다. 얘도 이 말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원이 공급되면 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몇 번째 문단이야 이거? 세 번째 문단이지. 전원이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고?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은 서로 다른 극성을 띠게 되지. 그러면서 이 수분 유지 기판에 있는 분자들이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양전하 쪽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또 반대쪽으로,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은 상쇄된다라고 나와 있어 본문에. 전원이 공급되면 A와 C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이게 된다. 맞고요. A와 C는 B와 달리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다. 맞죠? 수분 유지 기판은 무슨 체라고 했으니까? 부도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A와 C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기장 형성되죠? B에는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체라고? 얘는 부도체.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B에는 전기가 흐르게 된다? 틀렸어요.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게 아니라 분극됩니다. 분극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고, 다음 3번 문제 가보자. 보기는
기억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물 분자가 감지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물 분자가 감지하는 과정이니까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될 거야. 그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항상 얘를 잘 읽어봐야 돼. 다음은 센서에서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센서에서 측정된 정전 용량을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난 그래프이다. 단 T1은 전원 공급이 공급된 시점이며 윗글에서 제시된 조건에 있는 다른 조건을 무시한다고. 전원이 공급됐죠? 그럼 이 정전 용량은 뭐가 되겠냐? 기본값이 되겠지. 기본값에서 손을 어디서 갖다 대겠냐? 여기서부터 갖다 대겠네? 가까이 가겠네? 그랬더니 정전 용량 확 늘어났지? 그럼 여기 확 늘어난 부분은 몇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여기까지 다섯 번째 문단이고, 여기까지는 T3까지는 다섯 번째 문단이 되겠고, T3까지는 네 번째 문단이 되겠고, T3 이후부터는 다섯 번째 문단이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가보자. 정전 용량의 변화. 일정 값이 나오면 기계가 작동하는 거지. T1과 T3일 때 수분 유지 기판에서 나타나는 유전율은 다르겠군. 유전율이 뭐라 그랬지? 분극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지. 그럼 분극되는 유전율은 이 본문에서 유전율은 두 개를 비교해. 물 분자하고 수분 유지 기판하고. 그치? 어떤 게 분극률이 높다고 나와? 유전율이 높다고? 물 분자가 유전율이 훨씬 높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율이 높은 건 여기일까? T1일까? T3일까? 당연히 T3가 되겠지. T3에서 뭐야? 물 분자가 들어온 상태잖아. 그래서 분극률이 높다라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나타나는 유전율은 다릅니다. 왜? 물 분자에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분극되면서 유전율이 더 높아요. 다음 T1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는 분자 내에서 재배열되는군. 얘도 몇 번째 문단이니? 전원이 공급됐을 때니까 세 번째 문단이 되겠지. 세 번째 문단에서 재배열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T2와 T3 구간에서는 물 분자 내부의 산소와 수소 원자는 분극되겠군. 맞지? 분극되는 거죠. 그래서 분극되면서 전극에 있는 정전 용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4번 T2와 T3 구간에서는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증가했겠군. 맞죠? 전하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양전극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장되는 양이 증가하겠죠. T4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졌겠군. 수분 유지 기판에 있던 분극이 사라졌다. 여기서는 T4에서는 여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전기가 공급되어 있는 거지. 전기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분 유지 기판은 당연히 뭐가 돼 있어? 분극이 되어 있겠지? 여긴 분극이 되어 있는 상태야. 분극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전원을 꺼야 되겠죠. 정전 용량이 기본값이 아예 없어진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물 분자로 인한 분극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빠르게 탈착되니까 물 분자로 일어났던 분극이 요만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봐요. 가의 이유를 추론하라고 했지. 얘는 선택지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 가를 먼저 봤어야 돼. 가를 먼저 봅시다. 가를 보면 이렇게 여기에요. 선생님 보자. 여기 봐봐. 이후 수분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의 인력이잖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이렇게 해서 빠르게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탈착된다는 거야. 왜? 뒤에 나와있어. 이는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도 역시 음전하를 띠지?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라는 거야. 전기력 때문에, 전기력은 아까 반발력이라고 했죠? 청력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방막 소재와의 인력보다 음전하와 산소 원자 사이에 뭐가? 전기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야. 말한 거 보고 답을 찾아봐. 뭐라고? 방막 소재와의 인력보다 물 분자와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의 전기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말한 거
인력보다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몇 번? 그렇지. 5번. 이게 5번이 되는 거야. 이건 머릿속에 딱 그거 놓고 그것만 찾으면 돼요. 수분유리 기판의 방막 소재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라고 했지. 있잖아. 방막 소재의 음전화와 물 분자의 음전화는 전기력이지. 밀어내는 전기력이 방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빠르게 탈착된다라고 보는 거야. 처음에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막 달라붙었어. 그래서 분극이 됐어. 양쪽의 전동 용량을 확 늘렸어. 그 다음에 음전화와 산소 분자 사이에 뭐가 전기력이 더 커지는 거야. 반발력이. 그래서 물이 빠르게 탈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